제가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2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한국 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연봉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6배 정도? 7배 정도 차이 나요. 정말 충격,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나라는 다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고요.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2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한국 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차이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출장하러 갔잖아요. 거주하는 호텔도 차이 나요. 그 한국 분들은 뭐 다 좋은 호텔 거주하고 계신데 우리는 약간 좀 3성급, 4성급 정도? 그리고 그 출장비라든지 특히 연봉 같은 거 얘기를 서로 뭐 아시니까 사이 좋게 돼가지고 연봉 얘기도 하잖아요. 거의 6배 정도? 7배 정도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출장하러도 왔는데요. 한국을 보니까 너무 여러 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바로 한국에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그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은 막 너무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양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배우는 거죠.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되게 노란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흰색 봉투. 한국 분들은 뭐 결혼식 참석했을 때 그 축의금 같은 거 다 흰색 봉투로 담아서 이게 주는 거잖아요. 정말 충격,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축의금 같은 거 다 빨간색 봉투로 주는 건데 단 장례식만 흰색 봉투로 돈 담아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문화 차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문화 이런 거 닭국에 가는데 계산했을 때요. 그 계산해 주신 분이 그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해요. 아버님 총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충격, 대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사실 누구랑 뭐 따지는 그런 성격 아닌데 그 자리에서 죄송한데 왜 저 보고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뭐 아버님 아니면은 어떻게 벌어야 되죠? 그냥 아저씨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뭐 아저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고객님 아니면 뭐 선생님 다 되잖아요. 어쨌든 그날 나와가지고 또 너무 미안하고 따진 그 사람도 무슨 나쁜 마음이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그 몸 있잖아요. 몸 항상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사를 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요. 한국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봐서 딱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막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회식 끝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길 때는 3분, 5분 정도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분, 5분 정도 막 얘기를 해서 다 서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옆에 봤을 때 이분들 앞으로 10년 동안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게 준대말 반말 이거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최근에 유재석님 나오신 핑계고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근데 완전 재밌는 게 뭐냐면 유재석님이 앞에 사람 많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요미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요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게스트들 그리고 또 유재석님이랑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재석님이 반말, 준대말, 준대말, 반말 그리고 반준대말도 있잖아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게 한국 분들은 느낌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야 되구나. 어쨌든 이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차이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바로 뭐 인사를 하는 거, 반말 준대말 하는 거 이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죠. 중국어도 이긴 해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말투 따라서 일반 친구들 니하오 어르신한테 니하오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도 한국어처럼 그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사라졌어요.
번째는 제가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부 한국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 이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어도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 무슨 일을 해도 진짜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다들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또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되게 뭐 다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옷차림, 화장 등 다 잘하니까 내가 옛날에 대기업 출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아침 출근할 때 그 사람들을 들어와가지고 다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게 더 좋고요. 그리고 한국 장점도 안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안전하니까. 뭐 금방 제가 커피점 있었는데 거기 휴대폰 가게 채상 놓고 그냥 막 화장실 갔어요. 저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가방, 뭐 지갑 다 그냥 채상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되게 안전한 나라예요. 택배 뭐 그 쿠팡 있잖아요. 그 문 옆에 다 놓고 다 아저씨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또 예를 들면 살기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어디 가려면 한국 분들 항상 고민을 해요.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 아니면 KTX 아니면 일반 열차 아니면 자가용 아니면 어쨌든 어디에 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너무 많고요. 제가 집에 있는데 이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은 뭐 알고 계신 뭐 관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특이하긴 하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한국도 관시 문화는 있잖아요. 뭐 학교 후배이나 뭐 같이 뭐 학교 동창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관시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시 문화는 이게 진짜로 만약에 관시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 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뭐 어떤 시 당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도 법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관시 없어도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모든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여기서 시청, 구청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없으면 이게 어디에 가도 힘들어요. 내무 내야 되고 뭐 돈 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어쨌든 중국의 관시 문화를 많은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중국 사람들은 또 뭐 르너, 뭐 시끄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모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중국 안에서 있을 때는 괜찮는데 해외 나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눈치도 안 보고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국 분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막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되게 커요. 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안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때 연구소에 있었어요. 전화를 막 큰 소리를 해요. 우리 그 책임 박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아가 건물 다 네 소리야.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안아주시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눈치를 없다는 게 보다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안에서 그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또 특별한 막 좋은 문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같이 모아서 막 재미있게 막 큰 소리로 뭐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를 타거나 어디서 뭐 어디 가면 그 TV 있잖아요. 소리가 없어요.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소리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기차 뭐 버스 타면 뭐 노래 같은 거 막 크게 소리 나와요. 한국 같은 게 소리 없어요. 왜 없죠? 소리 나오면 좋은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소리 없는 게 제가 조용히 뭐 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소리 나오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중국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많은 한국 분들을 봤을 때 중국 사람들 너무 시끄럽고 또 뭐 냄새 나고 뭐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때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막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막 정말 여성분들은 뭐 파마해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다 자본주의 거다 막 이렇게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농사를 잘해가지고 옷도 막 더럽게 입고 냄새 나고 막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 지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생각 모든 것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영향 받아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뭐 많은 한국분 입장에 너무 싫어하다 사람들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되게 불쌍해요. 불쌍하게 하죠. 지금 대만 사람 보세요. 대만 사람 한국분들 좋아하잖아요. 대만 사람은 옛날 대만 사람 중국 똑같아요. 1949년 전 똑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중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파우차이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강력하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문화가 한복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이거 우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진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신경 쓰지 않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진짜 스타 됐어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 내 형이에요. 그 사람 뭐 내 동생이에요. 그 사람 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류 따라서 한국의 문화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것이다. 우리 없으면 한국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포장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사드 그때 그렇게 심해도 뒤에도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많이 왔잖아요. 지금도 제주도 가보세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아요. 금한령 있잖아요. 그 사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바로 한국 영화 드라마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카피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중국에서 비슷한 그 웹스터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게 난리 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어떤 남자분이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저보다 잘생긴 거, 돈 많은 거, 능력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좀 질투 때문에 좀 싫어요. 특히 그 사람은 저보고 야 박수원 너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 뭐야 그러면 화나는 거잖아요. 당신은 뭐야 막 약간 중국 사람 이거 때문에 한국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또 자주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이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뭐 질투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 잘 되면은 상관없는데 왜냐면 옛날부터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들.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도 중국 더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한국은 요새와 완전 선진국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또 반대로도 우리 보고 중국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열등감 뭐 질투 막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중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